과거는 서막이다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과거의 폭락장을 기억하시면서 아직까지 멀었다, 더 떨어져야지 매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MVRV 지표, 바닥 패턴, 과거의 공식대로라면 비트코인은 더 깊은 지옥을 맛봐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사이클은 서막부터가 달랐었죠. 높이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깊이 떨어질 것도 없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의 데이터가 왜 이번엔 틀릴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남들이 더 깊은 바닥을 기다릴 때 조용하게 죽고 있는 세력들의 정체를 폭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곳곳에서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런 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MVRV 지표, 이름은 낯설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평균 매입 가격 대비했을 때 현재 가격을 나타내는 숫자죠. 이 MVRV가 1이라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가 원금 수준이란 뜻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MVRV는 약 1.1 정도로서 1에 아주 가까운데요. 무슨 말일까요? 시장에 남아있던 수익과 거품이 거의 다 빠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 상승장에서 돈 벌었던 사람들의 이득이 대부분 반납된 상태,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본전치기 혹은 손실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뜻이겠죠.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MVRV가 1 이하, 즉 평균 매입 가격보다 가격이 더 낮아졌던 시기는 과연 언제였을까요? 2018년 말 암호 혹한기,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단계, 그리고 2022년 테라 루나 사태랑 FTX 파산 직후였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다들 두려움의 시장을 등질 때 그때가 바로 역사적인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죠. MVRV가 1 밑으로 떨어져서 모두가 손실 볼 때가 진짜 바닥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도 MVRV가 더 하락할 때까지, 예를 들면은 0.7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번에는 과거의 바닥 패턴이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왜 다를 수 있을까요? 이유는 과거랑 다르게 거품이 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이 크게 열관적이었다면 하락장도 그만큼 처참했었죠. 2017년이나 2021년의 대호황 때는 MVRV 지표가 3에서 4에 육박할 정도로 모두가 떼돈 버는 광기연인 고평가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컸던 만큼 꺼질 때도 처절하게 꺼졌었죠. MVRV가 0.8, 0.7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시장이 불타버리곤 했었는데, 근데 이번 사이클은 조금 특이해요. 이 작년과 재작년의 시장을 돌이켜보면은 물론 상승장이 있긴 했지만요, 예전만큼의 광풍 자체는 없었다라는 거. 2021년 말 그리고 2022년 초 국지적인 고점이 있었어도 MVRV가 3을 훌쩍 넘는 이런 과열 지표는 별로 못 봤습니다. 상승장의 거품이 터질 듯이 끼지 않았으니까 터질 거품 자체도 많지 않았다는 건데, 높이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떨어지는 골도 과거만큼 깊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겠죠. 바로 오늘 이슈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번 바닥과 과거처럼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시장이 흘러들어온 궤적을 보면은 이런 구조적인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과거처럼 거품이 왕창 낀 상태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상승도 완만했었고 하락도 비교적 온건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냐? 바로 대응 전략인데요. 과거 사이클을 교과서 삼아서 MVRV 0.7 같은 극단적인 저점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공식이 안 통할 수 있어요. 시장이 1.0 전후에서 지지받고 턴 어라운드 해버린다. 너무 밑에서 욕심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하락 자체가 거품 붕괴라기보다는 건전한 조정에 가깝기 때문에 꼭 이전과 똑같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끝날이란 보장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겁에 질려가지고 달아나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 타이밍입니다. 데이터가 마련해주는 것처럼 가격을 보면은 저렴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겠죠. 이 맵은 우상향을 해온 자산이라면은 하락장에서 누가 더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상승장의 승패가 갈리게 될 거예요.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 누군가는 조용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신호들을 곳곳에서 포착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호들은 과연 어떤 신호들이 존재할까요? 뉴스랑 자금 흐름을 한번 대조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뉴스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당장이라도 끝장날 것 같죠.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경제 대공황 얘기가 들리고 있고, 금리는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규제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헤드라인들이 즐비한 상황인데, 정작 큰 손들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투자자들은 최근에 오히려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움직임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슬슬 경기 부양 쪽으로 돌아설 것 같으니까
슬슬 위험자산 바닥 찍겠다 이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부 다 겁에 질린 것처럼 보여도 호재를 기다리면서 매수 준비를 시작한 자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뉴스가 묘사하는 세계랑 자금이 움직이는 세계 사이에 작은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우리는 이 모순 속에서 기회라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지표도 이 모순을 뒷받침합니다. 한때 극단적으로 뒤집혀가지고 머지않아 불황을 경고하던 미국 국채 일드 커브가 최근에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후반부터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았던 비정상적인 구간들이 완화가 되더니 지금은 드디어 장기금리가 더 높아지는 정상적인 형태로서 돌아섰다라는 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기 침체의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왔다라는 신호로서 해석이 되는 거고, 실제로 연준은 작년까지 그렇게 올리던 금리를 2026년 들어서 처음으로 인하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9%를 넘던 데에서 지금은 2%대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경제 전반적으로 숨통이 조여던 국면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서 시중의 긴장감들도 누그러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환경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숨통이 트이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는 투기 자산들이 고통을 받겠지만요. 금리가 안정되고 유동성이 회복되면은 그동안 소외됐던 자산들이 빛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 서서히 돈맥 경화가 풀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공포랑 대비되는 밑바닥 현실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부를 들여다볼까요? 이 가격 차트만 보면 여기저기 파인 상처투성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리플 XRP 할 것 없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투자 심리 지표를 보면 여전히 극도의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모습 뒤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랑 파생 시장 지표들을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온체인 데이터부터 살펴볼게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손절을 했습니다. 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손실 규모를 보면은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손실이 확정된 날도 있었는데요. 언뜻 봤을 때 아직도 덜 털렸나 보다, 더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누적치를 비교해 보면은 그 의외의 사실이 나오게 된다는 거. 이번 하락장에서 발생한 총 손실 규모가 2022년발 FTX 사태 때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투매가 쏟아진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 겁에 질린 투자자들이 다 던져버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 아직까지 진짜 바닥이 안 왔다, 다들 더 털려야 돼,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번에 애초에 그렇게까지 과대평가되지 않았으니까 덜 털린 것이 뿐이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확신하기 어렵겠지만요. 이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MVRV랑 함께 보시면은 오히려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MVRV 지표가 이미 바닥권에 와 있는데 이 정작 대중 투매가 과거보다 덜했다. 이거는 굳이 다들 손절을 안 해도 바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 그러니까 실현 가격이라고 하는 값이 대략 55,000달러 수준인데요. 최근에 가격 하락에도 비트코인이 그 밑으로 오래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중장기 홀더들의 본전선 근처에서 시장이 지탱해주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그 장기 홀더들도 아직까지 대규모로 항복하진 않았습니다. 이 과거의 바닥에서는 장기 보유자들마저도 30에서 40% 손실을 감수하고 던졌었지만요. 지금은 본전이면 매도하는 이런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홀더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가격이 이만큼 빠졌는데도 안 팔고 버티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은 거의 다 떠났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매도 압력이 잦아들면 하락도 언젠가 멈추게 마련이겠죠. 그리고 다음은 파생상품 지표를 보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 펀딩비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께 상당히 생소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드려보자면요. 펀딩비가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거나 낮을 때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롱과 숏 포지션이 주고받는 수수료입니다. 보통 펀딩비가 양수면은 롱들이 이자를 내고 숏이 받습니다. 반대로 음수라면은 숏이 이자를 내고 롱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 며칠 동안 이 펀딩비가 쭉쭉 음수로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이냐? 지금 숏이 엄청 많다라는 거. 숏을 잡은 사람들이 이자까지 내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모두가 하락에 베팅한 중이라는 뜻이겠죠. 재밌는 건요. 이렇게 숏이 과도하게 쌓인 상황이 오면은 오히려 시장이 출렁할 때 펑 하고 튕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숏친 사람들이 언젠가는 되사서 갚아야 되는데 다 같이 물려있으면 작은 반등에도 눈덩이처럼 숏이 풀리면서 매수세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펀딩비가 극단적인 음전을 보인 뒤에는 또 자주 그런 쇼트 스퀴즈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다라는 법은 없겠지만요.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기대면은 거기서 또 틀어지는 게 시장이라는 이런 말이 딱 들어맞는 환경인 거는 또 사실이겠습니다. 지금 펀딩 비지표가 가리키는 거는 시장 참가자들의 비관이 극에 달했다는 뜻인 거고, 역으로 그 비관이 더 이상 커지기 힘들 정도로 이미 커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악재에 묻어질 만큼 묻어졌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시장의 뉴스랑 실제 시장 구조가 어긋나 있는 지금 이 상황, 이 모순의 간극에서 기회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남들이 다 겁낼 때 슬기롭게 움직이는 주체들이 보이겠죠. 바로 큰손들과 기관들인 거고,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 하나 전달드리자면은 아시시 버글러라고 해가지고 2013년부터 리플에서 중역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작년에 독립하면서 에버노스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아서 XRP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어요. 이 버글라 본인이 XRP가 차세대 금융을 구축하는 핵심 자산이다라고 공언할 정도인데요. 이 시국에 더 큰 돈을 XRP에 베팅한다. 정말 남다른 행보겠죠. 그리고 이 에버노스가 그 XRP를 그냥 쟁여두는 게 아니라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또 XRP를 사들이는 이런 선순환 모델들을 구상 중이다라고 해요. XRP 기반 디파이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기관 자금을 더 끌어들이겠다, 이런 포부까지도 밝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이 조용한 하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미래를 보고 판을 짜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공포스러워 보이겠지만 그 뒤에서는 기회에 베팅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고, 에버노스 같은 등장은 이번 하락장의 2차 파급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하락이 심해지니까 역설적으로 중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진입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포착한 큰손들이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체질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이제까지 암호화폐 투자라고 하면은 남들보다 빨리 사고 팔아가지고 차익 내는 게임, 이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버노스 사례처럼 실제 금융 문제를 풀기 위한 인프라 구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리플 XRP는 시세 차교 이상의 역할을 할 조짐입니다. XRP를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흐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 리플 레저 위에 기록된 부동산, 채권, 펀드 지분 같은 이 실물 기반 토큰의 총 가치가 약 18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돼요. 이 금액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플랫폼들을 제쳐버리고 업계 최상위에 속합니다. 물론 여기서 리플 레저에서 실물자산 토큰을 발행할 주체는 아직까지 20개 정도로 많지가 않고요. 이 소수 거대 자산 중심이라서 표면적인 활동은 조용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조용하게 큰 금액들이 온체인에 올라와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하겠죠. 기관들이 리플 레저를 일종의 디지털 금고로서 쓰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권에서는 은행 원장이나 증권 예탁원 계좌에 있었던 자산들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면서 관리되는 이런 실험들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리플 레저가 이런 이 기관형 토큰화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것들은요, 향후의 암호화폐 시장의 위상을 바꿀 만한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다음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탈중앙화 내러티브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옮겨온다라는 거대한 흐름까지도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리플 XRP는 그 중추에 서 있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분야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요성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실질적인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게 테더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리플사가 가세해가지고 RLUSD라는 이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RLUSD가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발행됐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바이낸스가 이 RLUSD를 지원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XRP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를 주고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거. 이게 바로 리플 레저가 글로벌 달러 결제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측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은 XRP의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온체인으로 돈을 불러들이는 통로다라고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활용이 늘어나면은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는 실물 자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될 거고요. 결국에 그 트랜잭션과 유동성을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가치랑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리플 레저의 일일 결제 처리량이라거나 사용자 계정 숫자도 최근에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차트만 보면 잠잠해 보이더라도 기술 채택면에서 보면 서서히 확산 중에 있다는 거. 정리드리자면 이번 하락장 국면에서 XRP 생태계는 오히려 착실하게 판을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뿐이겠지만 암묵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이런 움직임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번 이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랑 사례들을 보면은 두 갈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수적인 시각으로서 아직 진짜 바닥은 안 왔다는 거.
이 크립토 퀀트 같은 온체인 분석 기관도 최근에 여전히 MVRV 그리고 NUPL 같은 지표가 과거 바닥만큼 극단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까지도 경고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실현 가치보다 아직 18%가량 높은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실현가보다 25% 이상 아래까지 떨어지고 나서 4개월, 6개월 뒤에 바닥을 다졌으니까 이번에도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옛날만큼 충분히 아프지 않았으니까 더 아플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겠죠.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이 낙관적인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번에는 과거랑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의 과열이 적었고 이 시장 참가자 구성도 예전과 달라졌으면서 이미 가격 자체가 충분하게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거겠죠. 특히나 리플 레저의 기관 활용 증가 추이, 스테이블코인 유입 추이, 거시 환경 개선 같은 이 새로운 변수들이 이번 사이클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었던 펀더멘탈 호재 요인들이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겠죠.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후자, 이번 바닥은 과거만큼 깊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로 살펴본 지표들이 하나같이 거품이 거의 제거됐다는 이런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MVRV가 이미 1부근까지 왔었고 중장기 홀더들의 손익 분기점도 지켜주고 있으면서 파생시장에서는 비관이 극에 달해가지고 더 나빠지기 힘든 수준입니다. 여기에 거시경제도 서서히 나마 우리 편이 되어주고 있죠. 무엇보다 암호화폐의 내재적 활용도랑 기관 참여가 이 과거 하락장 때보다 훨씬 더 견고해요. 예전 같았으면 투기 열풍이 빠졌을 때 남는 게 없었겠지만 이젠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실제 돈과 자산을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건전한 조정이라는 제 해석의 핵심 근거고요. 이번 조정장은 말 그대로 높았다가 꺼진 버블 붕괴 정도가 아니라 적당하게 상승했다가 쉬어가는 숨고르기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랑 구조를 종합하면 저는 이번 하락장이 상당 부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예전처럼 모든 게 폐허가 되는 광경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높이 뛰지 않는 시장은 추락할 때도 바닥이 얕게 마련이니까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마라톤입니다. 내 평균 단가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찾아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투자 시장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한 방에 타이밍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마라톤에 가깝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꾸 단거리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리플 XRP 평단가가 높으니까 일단 그 가격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자. 본전만 오면 정리하자. 이렇게 한 가지 지점만 바라보고 서 있게 되는데 지금 시장은 내 매수 단가를 전혀 고려해주지도 배려해주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3,500원에 샀든지 간에 5,000원에 매수를 했든지 간에 시장은 그냥 자기 흐름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언제 평균 단가가 오느냐가 아니라 이 긴 시간을 두고 어떻게 평균 단가를 관리할 거고 비중이랑 수량을 전략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 마라톤에서는요, 한 방에 전력 질주하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몰아가지고 한 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시면은 이 하락 한 방에 멘탈 자체가 그냥 바스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매수 매도하실 때 분할로서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현금 관리가 중요한 거고, 구간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못한다, 지금 너무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지금 시장은 그 사정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들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바닥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인지, 다음 하락 구간을 미리 계획을 할 수 있을지, 매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가능할지. 이 시장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요, 내 구조를 바꾸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길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동 매매보다는요, 건강한 매매 습관에 대해서 키워 나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이 매번 상승할 때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 떨어질 때는 더 하락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미리미리 목표 타점을 활용하시고 또 걸어두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매매를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정말 중요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결국에 막상 상승하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목표 타점에 걸어두면서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마라톤에서 완주하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지킨 사람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평균 단가만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지고 움직인 사람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